학생들이 이넥트 프로젝트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라고 하죠. 이걸 주제로 그림책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특히 북크리에이터를 쓰신다니,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희 앞에 놓인 이 자료가 한국의 2025년 SDG 이행 현황 보고서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17개 목표를 한번 그 OP라고 하셨죠.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 이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학생들이 그림책 스토리 만들 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네, 특히 그 탐구 목표가 공정함과 포용을 알리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실생활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만든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영감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첫 번째 P, 사람 영역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는 SDGC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빈곤 종식, 기아 해소,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그리고 깨끗한 물과 위생이 포함되네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율 SDG 1은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나와요. 그리고 기대 수명 SDG 3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공이나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직의 여성 비율 SDG 5는 아직 좀 낮은 편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 이걸 그림책으로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뭐랄까, 단순히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왜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뭐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보 접근성 차이 같은 거요. 아이들이 자기 주변에서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란 연결해서 모두에게 정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 같이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공정함에 대해서요. 좋은 접근인데요. 그럼 성평등 SDG5 문제도 그냥 여자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남자아이, 여자아이 모두 어떤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걸 좀 같이 깨보는 이야기.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서로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지구, 플래닛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는 6번, 12번, 14, 15번이 해당되네요. 깨끗한 물은 사람 영역에도 있었는데 지구에도 포함되는군요. 네, 물은 정말 여러 영역에 걸쳐 있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SDG 12, 기후변화 대응, SDG 13, 해양 생태계, SDG 14, 육상 생태계, SDG 15번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구 영역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눈에 띄나요? 재활용률 SDG 12는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긍정적인데, 근데 뭐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같은 건 여전히 좀 문제고요. 온실가스 총 배출량 SDG 13은 2022년에 잠깐 줄긴 했지만 기후변화 영향으로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양 산성화 문제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고요. 아, 플라스틱 문제 심각하군요. 그럼 그림책 팁으로는 단순히 쓰레기 줍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 있는 소비를 이야기하고 또 인간이랑 자연이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포용적인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후변화와 SDG 13도 마찬가지로 그냥 북극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계절이 변하는 모습이라든지 주변 동식물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가깝게 느낄 거예요. 맞아요. 체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영역 번영, 프로스페러티로 가보겠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네요. 깨끗한 에너지, SDG 7,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 8,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SDG 9, 불평등 감소, SDG 10,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 11, 네, 한국은 에너지 효율 SDG 7은 장기적으로 개선됐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은 아직 좀 낮아요. 그리고 소득 불평등 SDG 10 관련 지표는 최근에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미세먼지 문제 SDG 11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죠. 그렇군요.
소득 불평등 문제 SDG 10은 아이들 그림책에서 다루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타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간식 나눠 먹을 때 규칙 같은 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함이 뭔지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보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죠. 아이들의 일상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은유적인 방식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 피스. SDG 16번이네요.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여기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내 다양성, 예를 들어 여성이나 장애인 비율 같은 건 좀 개선됐다고 해요. SDG 16. 근데 여전히 좀 부족하고 특히 소수자 포용 노력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살인 범죄율 같은 건 최근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하, 다양성과 포용의 핵심이군요. 그럼 그림책에서는 나와 다른 친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지, 또 싸우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푸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다름을 존중하는 포용,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영역, 협력입니다. SDG 17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아까 잠깐 ODA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규모 자체는 커졌는데 GNI 대비 비율 SDG 17로 보면 아직 국제사회 목표치에는 좀 못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엄청 높잖아요. 근데 고령층이나 특정 계층에서는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국내외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협력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쩌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알려드리는 이야기, 이런 따뜻한 세대 간의 협력으로 풀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예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 세계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지구촌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한국의 상황들이 학생들이 그림책 주제를 잡고 공정함과 포용이라는 메시지를 녹여내는데 정말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데이터와 연결된 이야기가 훨씬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가 정말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걸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들거나 읽은 그 그림책이 독자들이 책을 딱 덮었을 때 바로 자기 생활 속에서 공정함과 포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딱 한 가지를 이끌어낸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학생들의 창작 과정에 더 깊이를 더해주는 그런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